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는 머니터의 방송 건설부동산부장 이근호입니다. 오늘은 대구역으로 가볼까 합니다. 최근 그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분양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죠. 그냥 발생이 아닙니다. 양산입니다. 양산. 지난 1월 기준 75,000 가구였고요. 지금 분양시장이 계속 특히 지방 분양시장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2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입니다. 오죽하면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시내 아파트 분양 사업에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다 보니 지난 1월 기준 대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13,565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다뤘던 예전에 분양 보증사고 터진 그 인터블고 라비다였죠. 대구 장기동이었던 거 같아요. 맞습니다. 미분양이 너무 늘어나면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대출도 끊긴 상태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부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양을 했는데 청약률이 계약률이 한 30% 40%다. 그렇다고 사업을 접을 수 없으니 나머지를 그러면 미분양 판촉을 해서라도 이거를 판매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시행이익은 다 포기하게 되는 거고 최소한의 공사비 정도만 해서 손해보지 않는 수준에서 미분양 판촉을 하자.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IMF 외환위기 이럴 때 보면 곳곳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죠. 예. 미분양 판촉이 이제 보통 조건이 보면 일단 계약금을 줄여주고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로 줍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무이자 대출이면 총 중도금이 60%인데 이게 공사 기간이 한 3년 걸리니까 이자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잔금 낼 때쯤 경기가 살아나면 전세 받아서 집값 올라가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무조건 해줍니다. 그리고 무상옵션 제공이 있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분양가 할인이겠죠. 최근 그 미분양 났다가 이제 완판되고 이런 상품들도 보면 역시 분양가가 주변에 비해 좀 확실히 저렴한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 시내 그 미분양 판촉하는 데를 좀 몇 군데 조사해 봤더니 대구에서 이제 서구 내당동에 드류 스타일스가 좀 분양가 10%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중대금 전액 무이자는 당연히 하고 있고. 수성구 신매동 CG 라온 프라이빗도 입주지원금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잔금 납부에 등도 이렇게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성구에 위치한 그 만촌 자이른에도 최대 25%의 분양가를 할인해서 판촉을 하고 있는데 이 25%를 할인하다 보니까 이게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하면 10억에서 11억이던 아파트들이 8억에서 9억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주변 시세를 모르지만 84 기준 원래 10억이 넘었었다고 하면 정말 비싼. 대구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일만 하는데 대구 수성구가 그 서울의 강남과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래 집값이 많이 높았던 데라서 그래서 그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했다가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꼬꾸라지면서 아마 분양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 효과로 분양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 200대 1 경쟁도 보여주긴 했지만 연초에 분양했던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 같은 경우는 그 1, 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의 처참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었죠. 끝나자마자 이 조합이 그때 10% 할인 분양에 나섰죠. 근데 이 단지가 최근에 청약 시장이 좋아지면서 그 선착순 할인 분양을 받았는데 좋은 도너스를 잡으려는 그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텐트족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그 정도로 수도권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 그 한참 뉴스가 많이 나왔던 천왕역 모아 일가도 중도금 40% 무이자 대출에 계약 시 한 달 내 현금 3천만 원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여기도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최근에 완판됐다는 뉴스가 있어요. 참 재밌는 그냥 후담으로 해서 보면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는데 업계 용어 중에 벌떼 분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케터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미분양 마케팅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분양 대행사라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막 판촉물도 뿌리고 저희 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 행주도 나눠주고 별거 다 나눠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네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지 않고 받아서 한번 듣다가 그런가요?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보이게 되면 집요하게 마케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벌떼 분양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을 때도 종종 나타나긴 해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는 단지인데 이거 마케팅을 좀 세게 해봐야겠다. 보통은 미분양 판촉할 때 벌떼 분양이 성행합니다. IMF 외환위기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 때도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방식은 어떻게 되냐? 분양 대행사가 마케터들을 고용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한 능력 있는 어떤 마케터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분양 대행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팀이 몇 개 팀으로 운영되고 아마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하는 일이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 전화번호는 어디선가 해킹을 해서 얻은 전화번호겠죠. 마케터들과의 분양 대행사 간에는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의 기본적인 큰 틀은 단순해요. 판매 금액에 얼마를 수수료 네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이긴 한데 마케터들 같은 경우 재량권을 아까 말했죠. 능력 있는 분이 팀을 이뤄서 데려간다고 했죠. 그때 이 능력 있는 마케터들이 분양 대행사와 계약을 해서 좀 더 재량권을 가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10%라 할인,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마케터하고 분양 대행사 어떤 계약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뭐 이 마케터들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분양 대행사 업체를 사실 하는 분을 한 분 아는데 다양한 인맥과 다 고루 갖추고 계시네요. 적임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까지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다가 2020년부터 갑자기 꼬꾸라지시면서 무슨 소송도 당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완판을 위해서 막 조직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 뿌렸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려다 보니까 막 그렇죠. 법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어리숙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데스크 결론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이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 많은 편 중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의 데스크 결론은. 그러니까 앞으로 미분양 아까 말씀드렸죠. 12만 미분양 앞설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서울은 좀 좋아졌는데 규제 완화 효과가 가장 크겠죠. 근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방은 계속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 분양 예정 물량도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뭐 잠깐의 연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자는 마음이 급하고 뭐 승인 받아놓은 것도 있고 뭐 대출 받아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예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분양을 할 것이냐, 분양가 아니면 처음부터 낮춰서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기들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보고 분양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네요, 정말 싸네요 하고 관심을 보여서 이렇게 조건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3년 후에 집값이 오르지 않겠어? 라고 해서 덜컥 계약을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호 분양 보증 사고 사업장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사들은 대부분 부도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고 3년에 집값이 오르겠네 싼 가격에 미리 잡자 했다가 고생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는 앞으로 시장 상황하고 건설사들 그런 상황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미분양 판촉에 대해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죠 오늘 데스크 결론? 너무 깔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네. 대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도 이제 신규 분양 사업을 전면 보류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래도 사업을 꾸리려고 막 준비 중이던 사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보류되는 바람에 그로 인한 재무적인 리스크가 생기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일단 분양 사업이 대부분 시행사 사업들이 많아요.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같은 데도 있고 시행사가 땅을 작업을 해서 어떤 브랜드의 갖고 있는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분양을 딱 시작했을 때 이제 나머지 시공사가 이제 책임 준공가 있으니까 책임을 주면 되지만 사업 시작되지 않은 단계는 시행사들이죠. PF도 어차피 보면 그 시공사 보증으로 PF를 일으키니까 결국엔 이 시행사가 버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이 시행사가 그래서 이거 일단 내가 싼 가격에 대출을 받아서 토지 대금을 확보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 분양 시장 좋아할 때까지 1년 내가 버티자. 그럼 그 사업은 2년 후에 하는 거죠.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질문의 연속으로 이상으로 지방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그 미분양 판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스크린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